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원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술치인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50대 이상의 많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성장과 침체의 결정적 요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 요인이다. 따라서 장기 주식 투자 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 기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다. 2020년 한국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 일본의 1.34입니다. 출생률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이 0.84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출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근접했고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 이상 받는 고령자도 100명 중 24명밖에 안 된다. 고령자 100명 중 24명만 연금을 받아 기본 생활이 가능하고 나머지 76명은 연금 수령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연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취업률 1등인데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령자가 열심히 일했지만 자녀를 키우느라 겨우 집 한 채 정도 마련한 수준이다. 이런 구조가 과거와 대비하여 변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변화 현상을 공부하고 실전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 투자가 쉬워지고 편안하게 투자하며 돈을 벌어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빅테크 기업이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다. 주식 투자도 이런 큰 시대 흐름에 부응한 투자가 정답인 것이다. 즉, 실패 없는 1등주 투자만이 성공하는 시대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15년, 20년 뒤 경기 침체 장기화,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가 도래한다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연금 고갈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감소로 경제, 사회 전반이 심각해지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2007년부터 2016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 각 100억 원씩 투자한 경우의 잔액과 수익률을 가정해서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자. 10년 전 자녀에게 개인이 선호하는 주식으로 100억을 물려주었다고 할 때 결과는 어떨까? 100억이 25억이 되었다. 여기에서 개인 선호 30개 종목은 대중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은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던 주식이다. 그동안 시세를 주도하고 많이 올랐다 내려온 주식이다. 예를 들면 다들 잘 알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차, 호텔신라, 삼성전기, 삼성증권, LG전자 등 개인이 좋아하는 부류의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자녀에게 이런 부류의 주식 100억 원을 물려주었다면 25억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결과다. 또 자녀에게 10년 전 기관이 선호하는 30선 종목을 100억 원어치 물려주었다 해도 109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이렇게 물려줘봐야 자식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주식 투자 실패하는 방법을 물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0년 전에 현금 100억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현금은 손해날 걱정은 없으니 말이다. 둘 다 큰 수익을 못 올렸단 얘기다. 반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30선 종목을 자녀에게 100억 원어치를 물려주었다면 178억 정도가 되어 78억 원의 큰 수익을 내게 된다. 10년간 수익률이 78.52%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을 자녀한테 물려주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단리로 7.9%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투자 관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장기적 관점과 미래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다. 이를 벤치마킹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사선 안 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 앞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가치주의든 성장주의든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기업의 지속 성장, 영속성 여부다. 삼성전자와 같이 실패 없는 1등주들은 단기 투자, 단기 매매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사 모으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소비의 정점은 이미 2005년에 찍었다. 그래서 소비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물론 앞으로 소비가 더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유통 관련주를 사도 된다. 백화점은 유통 관련주다. 유통은 결국 소비가 말해준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끊임없이 늘어나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존재 가치인데 투자의 가장 기본인 기업의 핵심 가치를 무시한 투자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가치주 개념으로 투자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한다. 모든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기초 자산인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인다. 부동산의 기초 자산은 인구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집, 건물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주식 시장의 기초 자산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해 간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쇠퇴할 것이다. 필자는 현재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는 길어야 2025년까지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 이후 40년간 자산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노동력 회복,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모든 게 정상화된 이후에도 경제 화랑이 지속되면 큰 문제 없이 2025년까지 자산가치 시장도 호황일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회수와 맞물려 고금리에 더해 경제까지 침체기에 들어간다면 결국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일 것이다. 고물가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그래도 급격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실업으로 돈 벌 데가 없는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결국 대안은 주식밖에 없다. 현재의 화랑만 보지 말고 미래의 불황이나 암울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암울한 미래 자산 시장에서도 돈에서 해방되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이 뭘까 고민해 봐야 한다. 나와 내 자식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 당장은 와닿지 않고 다 해도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때를 대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장 쉽고 안전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수입의 10%는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떼어내서 주식을 사 모아가는 것이다. 수입의 10%가 없다고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되지 않는다. 수입의 10%를 저축하지 않고 다 쓴다고 해도 내 인생이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다. 수입의 1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대비책이다. 수입의 10%조차도 저축할 여력이 없다면 주말이나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정도의 돈은 모아서 투자할 수 있다. 이마저도 하기 싫어 실천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내 찬란한 삶을 꿈꾸면 안 된다. 그냥 지금처럼 만족하고 살다가 미래의 암울한 시대에 부딪혀도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 구조적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최고의 돈 버는 대안은 급여, 사업소득이 아니라 주식 투자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암울한 시대가 닥치더라도 위대한 기업,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에는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과 사건을 예측하는 나의 능력과는 별 관련이 없다. 조지 소로스. 예측하는 일은 예측하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예측의 대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워런 버핏.
예측을 정확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주식,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식을 계속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라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 즉 경제적 혜자 보유, 독점적 기업, 10년 이상 지속 성장 기업, 시대를 개척하는 기업 등, 즉 실패 없는 1등주를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급락 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더 사 모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다면 복리 투자의 마법이 작동하여 적은 투자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태산 같은 큰 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실천해가는 실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보유하고 장기 투자하십시오.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소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워런 버핏. 복리 투자 효과의 가장 강력한 상품은 주식이다.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은 무조건 장기로 보유해야 한다. 복리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다. 부동산을 물려주었을 때는 복리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소비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0여 년간 어떤 정책으로도 부동산 가격 붕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수 없었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자산 가치까지 급락하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오래 사는 삶 자체가 불행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할 집 한 채는 시세와 상관없이 있어야겠지만 갭 투자 등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러 채 투자하는 행위는 복리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자산 버블이 본격화된 후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최대로 풀린 유동성이 사상 유례 없이 가격을 밀어내릴 것이다. 주식은 복리 효과가 가능하다.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성년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한테도 워런 버핏의 수익을 가져오는 주식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주식을 물려주었을 때 그 계좌 자체가 자녀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그 교육을 통해 세월이 흘러 10대, 20대가 되었을 때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익이 나는 투자를 위해서는 좋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밖에 답이 없다. 시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장기 투자다. 장기 투자란 평가손이 나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 장기 투자는 가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어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아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평가손이 발생되었어도 상관없어야 한다. 결국은 목표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쯤 대다수 투자자들은 시장을 탓하고 자금이 적다고 불평만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가 없어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사실상 실전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몇 배의 수익을 얻는 것은 장기 투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수 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투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항상 현명하다고 강조한 찰리 먼거의 조언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주식으로 돈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경제적 혜자 기업이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서 그 회사가 남들보다 가장 잘하는 것, 최고로 잘하는 것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즉, 지속력과 경험이 많은 선도 기업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만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먹을거리, 일할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나 사업의 시장 지배력은 국내 탑3에 해당되고 메모리 사업은 세계 1등이다. 비메모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3등에서 5등 정도 된다. 스마트폰, 가정, 디스플레이는 세계 1등에서 2등이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향후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능력 보유 측면에서 세계 1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선 경영의 전략 변화 여부도 바람직하다. 임직원의 평가 보상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매년 30% 이상의 주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 주가 대비 장기 10년 기대 수익률 연 30% 이상 10년간 기대 수익률 300% 이상은 당연하다. 1985년 저가 대비 사상 고점 96,800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400배 올랐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은 종목의 특징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
삼성전자 장기적 주가를 분석해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중이다. 왜 그럴까? 바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1등주라서 더욱더 그렇다. 단기적으로 수년 동안 몇 가지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더라도 1등주라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족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된다.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년 15% 이상 꾸준히 증가되지 않고 변동이 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이 연평균 15% 이상 충족될 것이다. 삼성전자 말고 1980년대 가전, 1990년대 LCD, 2000년대 휴대폰, 경쟁 상대였던 LG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30년간 삼성전자는 수백 배 오르는 사이 LG전자는 몇 배밖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주식이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주식을 선택할 때는 몇 년 잘 나간다고, 몇 년 주가 수익률이 좋다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실패 없는 1등주라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장기 투자를 하든지 자식에게 물려주든지 해야 한다. 바이오주는 좋은 고성장 산업이지만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 실패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게 단점이다. 2020년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가동률은 45%밖에 안 되었다. 생산량은 2016년 전성기 때 114만 대에서 2017년 78만 대, 2019년 85만 대였다. 기아차도 적자가 심각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자동차 산업은 역성장이었다. 우리보다 시장이 큰 중국의 자동차 산업 또한 역성장이었다. 따라서 이런 주식은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주식이다. 성장을 못하는 시대에 자동차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는가. 현대차는 수소차 관련 세계 1등으로 올라서며 수소차를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수소차 전략은 잘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수소차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화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다. 현대차는 신흥국에 수소차를 많이 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일이 신흥국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50에서 100억 원씩 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수소차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도시가스가 매설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먼저 그것을 매설한 후 충전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탱크가 필요하고 이 탱크의 수소를 계속 충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스에서 추출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대차도 수소차 분야 1등까지 갔지만 수소차에만 매달리다가 전기차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전기차, 수소차 병행 전략으로 가되 중요한 것은 전기차 중심으로 선도적인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제적 해장은 없다.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다. 즉 2015년 전까지의 시세 폭발 모멘텀이 이제는 약화되었고 그 원천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래 주가는 당연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화장품 시대는 끝났다. 건설주, 화장품주, 조선주, 자동차주, 식품주 등이 모두 기존 사업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피해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 젊은 층 인구가 줄면서 라면 소비층도 줄어든다. 따라서 앞으로 농심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식품주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변화에 민감하다. 구조적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길도 그렇듯이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귀결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성장하는 기업을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주식을 끊임없이 사두면서 시세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보유하면 된다. 그러면 투자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다. 거의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녀에게 물려줄 유망한 주식은 단연 삼성 SDI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주식만 다룬다. 국내 기업 말고 외국 기업 중에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테슬라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선택해야 한다. 엔비디아 주가도 수년 동안 많이 올라서 고평가 상태다. 그렇지만 10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감안하면 이 이상의 모든 조건에 충족한다. 결국 엔비디아는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의 1등 반도체 주식, 그리고 디지털 시대, AI, 메타버스 시대 1등 수혜주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사기만 해야 하는 실패 없는 1등주의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삼성 SDI는 슈퍼사이클에 진입되어 있는 고성장 산업군의 핵심 수혜 종목이다. 10년 산업 성장의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시점에서 10년을 내다봐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고성장세는 2030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한 배터리 공급 부족을 살펴보자. 2019년 수요가 190, 공급이 326으로 공급이 크게 우위다. 2022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배터리를 공급하려면 배터리 공장 등의 증설을 시작으로 생산까지 최소 1년 정도 걸린다. 초기 단계에서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물색 작업 등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소요된다. SK 이노베이션 등의 배터리 기업들은 2022년 하반기 내지 2023년에 대규모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3년에도 심각한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그 다음 해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삼성 SDI, LG화학 등의 배터리 가격은 고공행진세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터리 산업은 10년 이상 주도가 가능한 산업이다. 당연히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고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10년 이상 성장주도 산업 중 배터리는 약 30년 이상을 주도한 산업으로 본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상 태어나서 정점을 지나고 소멸할 때까지 수명이 가장 긴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 50년 이상 동안 성장해왔다. 전기차는 IT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고 최소 2에서 30년 동안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연 기관차의 경우 2040년에는 유로존 대다수가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50년 도요타가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고 이보다 더 빠르게 2030년에 더 이상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지 않을 자동차 회사가 여럿 나타날 것이다.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은 2020년 2월 14일 기준 57.19%였는데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는 51.45%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줄이고 있지만 삼성 SDI 주식을 장기간 지속 매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20개월 동안 5.74% 줄었다. 즉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한 것이다. 팔아버린 것이다. 만약 2025년경 폭스바겐이나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가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면 그 이후 배터리셀 회사들의 고속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 SDI는 삼성 자동차를 만들면 된다. 전기 자동차 제작은 내연차보다 진입 장벽이 아주 낮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업체인 비아디도 투자했다. 삼성그룹이 비아디와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가도 된다.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구글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산업 중 성장 수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외국인이 이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인은 주식 10% 비중을 그냥 높이지 않는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의 비중을 왜 56%로 늘렸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된다. 자동차 배터리는 10년 이상 성장한 산업. 10년 이상 사기만 하라. 10년 이상 보유는 기본. 전기차 배터리를 LG화학이 84조 원을 수주했고 삼성 SDI가 50조 원, SK 이노베이션이 40에서 45조 원을 수주해 놓았다. 50조 원을 수주해 놓은 것은 장기 계약으로 5년 정도의 매출액이다. 본격화되면 1년에 10조 원 매출에 해당된다. 삼성 SDI가 2025년도까지 50조 원을 수주해 놓았다는 것은 2028년 9조 원대에서 이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5배에 해당된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산업도 기본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주가도 당연히 10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